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그 민주당 주도로 이제 야당이 거리로 나간 거죠. 조국혁신당은 대구를 시발점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고, 지금 제가 보면 좀 이 역할 분담이 잘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여러분들 요번에 집회를 자세히 보면 11월 2일 날 민주당이 저기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탄핵을 외치지 않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대구에서부터 이제 탄핵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소수 정당들은 세게 탄핵을 얘기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결국 우리는 다 같이 한 바다에 만나서 탄핵을 열어가게 되겠죠. 민주당 추산 30만, 경찰 추산 뭐 17,000 정도 왔다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죠. 민주당이 이제는 집회를 주도해야 된다. 제가 민주당이 집회를 주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런 돈중구 일당이나 민주 진영을 참칭하는 저 일당들 때문에 지금 민주진영은 사실상 보이지 않게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도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회를 주최를 하게 되면 그런 불협화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 집회를 주도하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이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30만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때 모였던 인구가 30만 정도 돼요. 30만 정도 돼요. 집회가 뭔가 좀 심심했음 제가 기획했던 집회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기획했던 집회를 자꾸 떠올리면 지금 다른 집회들이 하는 건 심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기획자니까 그런 집회를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여튼 버려주시고 일단은 집회는 내 앞사람의 머리통을 보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내 앞사람의 머리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이 왔고 고생들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조만간 또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촛불을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만약에 촛불 행동이 제대로 윤석열 탄핵 집회를 이끌어 나갔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민주당이 여태까지 촛불을 잘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면 촛불 행동이 잘 촛불을 이끌어 나갔다고 하면 민주당이 거기에다가 그냥 합세해 갖고 가면 되는데 민주당도 다 아는 거예요. 촛불 행동이 지금 촛불에 동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체가 돼서 이번에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시고 얼마 전에 대학 교수님들이 시국 선언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하기 시작하고 대학생들이 이제 용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왜 기존에 있던 민주 진보 세력들,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입진보들이라고 있죠. 입진보들이 왜 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를 반대하냐면요. 자기네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심각한 오묘한 얘기를 해줄게요. 왜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이 왜 자꾸 시민사회가 집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존에 있던 더 왼쪽에 있는 입진보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잘 생각해 보시면 광장에서 촛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 맞아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광장에서 더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분들이 볼 때 늘 비판적인 내용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랑 양당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집회를 주최하면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나서서 집회를 하면 거기에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제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민주당 주체이지만 촛불 집회를 딴 믿을만한 시민사회단체랑 연계를 해서 넘겨야 됩니다.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민주당이 촛불 집회를 하면 일단 돈에 걱정이 없어요. 돈 걱정이 없고 후원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주최를 해서 촛불 단체나 시민 단체의 손을 잡고, 민주당이 촛불 단체나 시민 단체를 잡고 공동 주최를 하면 민주당에서 뒤에서 촛불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없이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촛불 단체가 꾸준히 끌고 나가면 돼요. 제가 보면. 그래서 공동주체 밑에다가 민주당, 그래갖고 그 공동주체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전국교수연합회, 종교연합회 모두 참여시키는 거야. 그치? 모두 참여시키는 거지. 주체를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은 쫙 뒤에 있으면 돼. 무슨 어디 종교단체, 시민단체, 그 교수단체 다 주체를 하고 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물주 역할을 하는 거지. 물주 역할을 하고 후원금도 민주당이 신고를 하고 민주당이 하면 되니까. 그러면 돈에 관해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모든 단체들이 같이 할 수 있지. 제가 보면 그래야 돼. 지금은 예전 같으면 민주당이 주최를 해서 촛불 집회를 이룬다? 얼토당토 않는 일이지. 그때는 시민사회의 힘이 더 컸으니까. 지금은 시민사회가 굉장히 저런 돈탐사나 저런 민주당을 참칭하는 인간들 때문에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주체, 공동 주체로 나가서 민주당이 사실상 촛불 집회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좀 할게요. 지금 말을 안 해. 민주당은 말을 안 하지만 탄핵 얘기를 꺼내지 않아. 그쵸? 잠깐만, 요거 대꾸 한 번만 해줄게요. 시사타파 망했네. 교만하면 나중에 구독자들이 다 아는데 아직도 소리네. 망한 지 2년 됐어, 새끼야. 응? 망한 지 이제 알았어? 시사타파 망한 지 2년 됐어. 교만 안 해갖고 요즘 구독자들이 다시, 구독자들이 초심 찾으라고 난리야. 망한 지 2년 됐어. 망한 지 2년째야. 새끼가 아프게, 아이씨. 이제 하는 거야, 망한지? 망한지 2년 됐어, 미안한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왜 안 망하는 줄 알아? 성공한 적이 없거든. 망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이룬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망하는 게 있는데, 망한 적이 없어! 미안한데 뭘 잃은 적이 없어. 늘 남 싸움 해주고 뭐 다 퍼주다가 보니까 뭐 잃은 적이 없어. 근데 진짜 망하는 애들이 이제 보이잖아. 쟤네들이 이제 하바리로 전락했잖아. 옛날에 방송하면 몇만씩 보다가 지금 이제 하바리 됐잖아. 응? 타파님 역시 위트가 있다. 아니 진짜 망한 지 2년 됐잖아. 뭘 그런 거 갖고 이제 와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희한하게 저는 좀 여의도나 이 여의도의 문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인데, 왜 민주당이 탄핵을 외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왜 민주당이 탄핵을 외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민주당 중진들은요, 민주당이 탄핵을 외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 민주당 안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나 지금 여러 의원들은 이제는 끌어내릴 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근데 민주당 중진들은
시기상조다. 응? 지금 그런 것 같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의도 문법이야. 여의도 문법. 대통령 탄핵은 역풍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두뇌 머릿속에 탄핵은 역풍 우려 이게 박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11월 2일 날 김건희 특검을 외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사실 김건희 특검은 이제 물 건너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물 건너갔다는 게 뭐냐면 김건희 특검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특검을 압박하는 단계는 지났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김건희 특검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가 된 것이고 이제는 윤석열 스스로 하야를 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네가 안 내려오면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윤석열 녹취록이 터지고 이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국정농단의 하나의 길목이었는데 이제 윤석열의 녹취록이 터지고 민주당이 김건희 녹취록도 확보했다라는 제 취재 결과를 보면 김건희 특검은 압박용을 이제 넘어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김건희 특검은 이제는 과거에는 김건희 특검으로 민주당이 압박을 해서 그 특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갖고 국정농단 그래갖고 탄핵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공천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용이고 이제는 민주당은 특검의 압박이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탄핵의 목소리를 높여도 되는 시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민주당이 가장 아쉬운 점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87 항쟁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87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87 항쟁의 문법을 지금도 민주당과 광장은 따르고 있어요. 그거를 깨려고 했던 게 서초 집회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87 항쟁의 문법은 87년이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늘 집회는 광장이 먼저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정치권이 붙어야 된다. 저는 이 논리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민주진영이 발전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민주진영 촛불 집회 같은 거 보면 아직도 뭔가 투박하잖아. 투박하고 87년도에 했던 머리띠 싸매고 이거 너무 식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왜 지금은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다수당을 갖고 있고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국민의 대표야. 그런 국민의 대표가 윤석열 탄핵시킨다라고 하면서 광장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좀 생각의 논리를 바꿔야 돼요. 민주진보도 과거에는 광장에 맡겼던 그 수많은 정치 집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짐을 주지 말고 민주당이 힘있고 돈 많은 민주당이 나서서 하면 이제는 민주당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집회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윤석열 탄핵은 찬성하다가 나오다가 민주당이 그래도 국힘당보단 더 좋은 정당이구나. 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탄핵 집회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잘못 인식된 윤석열은 싫지만 민주당도 싫다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내가 현장에 와보니까 민주당은 국힘당과 뭔가 다르다. 저는 그게 그런 다른 느낌들이 이제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이 과거 80년대식 정치운동, 시민사회 운동을 아직도 따르려고 하는데 87년식의 어떤 그 광장의 힘, 그리고 정치권의 힘을 따르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다 바꿔놨어요. 기존에 있던 정치 문법 관습을 민주당에서 싹 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과거 문법대로 하면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도 없었어요. 과거 문법대로 하면 3선, 4선 기득권 비명 세력들은 전부 공천받아갖고 이번에 전부 배지를 계속 달았을 거예요.
왜 민주당 안에서는 다 바꿔놓고 그런 바꿔진 분위기로 결국은 광장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면 역풍 타령하니까 탄핵을 외치지 못하는데 저는 딱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서론이 긴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올라오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 때 그 누구도 탄핵을 외치지 않을 때 성남시장으로서 가장 먼저 박근혜 탄핵을 외쳤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오늘날의 대권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재명은 기존에 있던 여의도의 문법을 깨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에 있었던 촛불 기득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광장의 기득권도 민주당이 깨놔야 됩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시민사회와 연대를 해서 집회 규모를 크게 늘려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왜 저 사람들은 서초동에서 수백만이 왔는데도 서초동 집회를 얘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있던 광장의 촛불 문화제를 틀을 깨버렸잖아요. 절대 정치인들은 무대에 올리지 않는다. 그게 광장의 불문율이었어요. 진짜로. 기존에 있던 박근혜 탄핵 집회 때까지만 해도 불문율이 뭐냐? 정치인들은 시민사회 촛불 집회에 절대 무대에 올리지 않는다가 불문율이었어요.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걸 깨니까 기존에 있던 촛불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다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은 이번에 윤석열 탄핵 전국 한 바퀴 돌고 더 이상 따로 집회하지 말아라. 응? 그렇게 나가다가는 촛불을 갈라치게 하는 거니까 진보당, 조국혁신당 한 바퀴 싹 돌고 12월 되면 민주당과 합세를 해서 전 국민들과 합세하는, 그렇죠? 진보 진영의 모든 정당과 진보 진영의 모든 시민과 학계, 종교계, 뭐 학생들까지 모여갖고 저는 민주당이 외연확장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탄핵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핵을 발의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발언들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이것 좀 얘기하고 아직 또 서론이 좀 긴데, 자꾸 일부 정치인들이 임기 단축,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윤석열 임기 단축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같이 치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거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해줘요. 윤석열이가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간이면 정치 이렇게 안 합니다. 괜히 어설픈 기대로 좀 압박하고 이러면 윤석열 스스로 기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데, 윤석열은 지지율이 1%가 나와도 혼자 나홀로 갈 놈이에요. 절대 그런 거에 기대하지 마시고 윤석열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그런 국민의 열화 같은 탄핵의 열망으로 사법부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임기 단축 정말 그렇게 되면 좋지만 여러분들 한두 번 당합니까? 윤석열이 그거 절대 시도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내려올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이가 임기 단축을 하면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겠습니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는 윤석열 뿌락치라고 앞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임기 단축을 만약에 받아들이고 내려온다 그러면요, 자기 사명권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김건희와 자기 부부의 3년 동안 일어났던 일 묻지 않기로 하는 대가로 야당과 딜을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새끼는 절대 그런 면죄부를 주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강제로 끌어내려갖고 나라를 2년 반 동안 얼마나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후퇴를 시켰는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개수작이에요.
윤석열이가 야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니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후회하겠다? 정치적인 타협을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3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는 걸 확약받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런 범법자를 도망갈 수 있는 활로를 터주면 안 돼요. 응? 저는 절대 임기단축 얘기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너무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말아라. 절대 나라를 전쟁의 위기로 빠뜨리고 경제를 침체를 만들고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절대 윤석열은 끌어내려야지. 스스로 거취를 정하게 윤석열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윤석열은 죽은 정권이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하야 한다 그래도 넌 못하게 막고 너는 특검을 받고 탄핵을 당해게끔 우리가 오히려 잡아놔야 됩니다.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안 그래요? 저거는 다 하야 한다 그래도 잡아놓고 너 이 새끼야 수사받아. 너 네 와이프 특검 받고 너 공천 개입한 거 너는 법적으로 탄핵을 내가갖고 넌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으면 안 돼. 하야갖고 스스로 하야하면 대통령의 예우 받고 경호 절대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윤석열 김건희를 국민의 혈세로 죽을 때까지 경호해주는 그런 일은 저는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건 없는 하야는 가능하죠. 근데 과연 정치권에서 조건 없는 하야를 하겠냐는 거죠. 안 봐도 정치권 이면에서는 짬짬이 시계갖고 윤석열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않겠다. 윤석열은 광화문에 매달아갖고 국민 심판을 받게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초반에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윤석열이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전국 지지율이 17%, 서울 지지율이 12%, 부정평가가 이제는 8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윤석열 녹취가 공개되기 전 결과입니다. 너희들은 짐 싸. 너희들은 조건 없이 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대통령 계급장 떼고 특검 받을 자세가 된다 그러면 하야가 가능하고 정치권 타결을 해갖고 너희들 하면 절대 안 돼. 윤석열은 여러분들 이제 TK 지지율도 10%대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8% 나오고 있어요. 부정평가는 82. 사실 이거는 대드덕이에요. 죽었어요. 죽은 정권이에요.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육성 파일 공개 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반영이 안 된 조사예요. 응?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돌을 맞고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돌을 맞고 가겠다. 아니 돌 맞고 가겠다는 인간이 개원식도 불참하고 시정 연설도 불참하고 그러니까 국회에 안 오겠다라는 거는요. 국민들과 이제는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응? 아니 개원식도 싫고 시정 연설도 싫으면 그냥 술이나 퍼먹고 그냥 나빠져 내려오든가 해야지. 무슨 대통령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입니까? 그것도 한동훈이가 시정연설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가 이 새끼야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 새끼야 묵살했다고 합니다. 아니 돌마저도 돌 던져도 맞을 각오로 나간다고 하더니 국회에 오면 돌 좀 던질라 그랬더니 왜 안 나옵니까? 응? 야 탄핵한다니까 무서워? 탄핵한다니까 이제 국회 여러분들 왜 윤석열이 국회 안 오는 줄 아세요? 국회가 탄핵하는 자리잖아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거는요 11년 만에 대독하는 거예요. 11년 만에 대독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제가 보면 국회에 시정연설도 안 오는 거는요 딴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또 이번에 국회 왔다가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좀먹고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했다가는
미친놈이다 그러면 욕 뒤지게 먹잖아. 도리도리 아직도 우리 사회의 공산 전체주의가 이거에다가는 또 도라이거든. 응?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설 자신도 없는 거예요. 응? 한심한 놈이죠. 응?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신박한 심층 분석 하나. 지금 여러분들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을 왜 들까요? 가만 생각해봐. 박근혜 때를 경험, 그 다음에 서초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에 30만 명이 모이고,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을 왜 들까요? 김용민 의원이 개헌하자는데, 그러니까 그 개헌,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 말씀대로 윤석열이 그 개헌을 받아들이고 하야를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이 내려올 놈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어설픈 윤석열한테 희망을 갖지 말으라는 거야. 응? 그렇죠? 희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 드는 이유가 뭐예요?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촛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광장의 촛불의 인원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위압감을 받는 집단은 어딜까요? 가장 위압감을.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이 집회를 주최를 했는데 1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럼 어디가 가장 위압감을 느낄까요? 검찰? 사법부?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이에요. 국힘당.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왜 국힘당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광장에 촛불이 많이 모이고 촛불의 힘이 세지면요. 결국 윤석열 탄핵은 국힘당이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2016년 때 새누리당이 분당되면서 바른미래당이 나왔죠. 결국은 국힘당 안에서 이대로는 우리 다 죽겠다 싶으면 윤석열 탈당 요구하고 분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결국 광장의 촛불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 위압감과 압박감은 국힘당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국힘당 안에서 김건희 특검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은 아예 힘이 이제는 데드덕을 넘어서 제가 보면 그냥 좀비 정권 같아요. 좀비. 죽었는데 안 죽은 척 하잖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좀비 정권이냐면 분명히 누가 봐도 윤석열 정부는 죽었어요. 근데 안 뒤진 척 하면서 막 활기를 쳐요. 분명히 누가 봐도 죽은 정권인데 안 죽은 척해. 이러면서 다녀. 이 정권은 좀비 정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을 왜 제가 좀비 정권이라고 하면, 윤석열이가 과거같이 힘이 살아있었으면요 한동훈이 진작에 날랐습니다. 진작에 날렸죠. 그렇잖아. 예전에 이준석을 그냥 당대표 끌어내리고, 가가메를 그냥 끌어내리고, 나경원 못 나게 하고, 진짜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힘을 갖고 있었던 저 윤석열이가, 김건희 정권이 그 꼴배기 싫은 한동훈 하나 못 날려갖고, 너 이 새끼야 왜 자꾸 나한테 그 독대를 신청하는 거야 이 새끼야. 네가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긴 했는데 이 새끼야 내가 너를 왜 새끼야 왜 만났을 것 같아. 옛날 같으면 그냥 한동훈 만나기 전에 그냥 날려버리죠. 예전 같으면 그냥 한동훈이 만나기 전에 날려버리죠. 친윤을 이용해서. 이 정권은 죽었어요. 한동훈이가 왜 그러면 저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왜 버틸까요? 죽은 줄 아니까. 좀비 정권이니까. 마지막으로 저 좀비 정권이 유지하고 있는 게 검찰에게 지금 끈앞을만, 이 검찰의 끈앞을도 검찰은 이제 자꾸 이제 거리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검찰이 이러다가 다 죽겠다 싶으니까 검찰은 거리 두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이창수랑 저 심우정이 목줄을 이렇게 꽉 잡고 있으니까 점점점 이게 힘이 빠지면 이창수 심우정이도 지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좀비 정권이에요. 죽었는데 안 죽은 척해요.
다 죽었는데 친윤들도 이제 나를 친윤에서 앞으로 빼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만 지금 대통령실만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국힘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부터 이제 들고 일어나냐면 잘 보셔요.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날 게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이냐? 그건 나중에입니다.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은 나중에 들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어딜까요? 시도지사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싹쓸이했잖아. 정치가 여러분들 보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1년 더 있으니까 급할 게 없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앞으로 당장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자체장들이에요. 응? 지자체장들이 볼 때는 윤석열보다 자기네 선거가 먼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도지사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쇄신 해라. 어?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앞으로 뉴스 어떻게 나오나 봐요. 여태까지 윤석열을 감싸고 놀았던 시도지사들이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시도지사들이 이제 외곽에서 흔들기 시작하면 윤석열은 이제 국힘당 안에서도 이제 그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네가 먼저 죽으니까. 그렇잖아. 윤석열 임기보다 1년 먼저 있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도지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도지사들의 말에 의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말을 대변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순서가 국힘당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일단은 벌써 국힘당은 여러분들 왜 제가 좀비 정권, 좀비 정당이에요. 지금 대놓고 누가 봐도 친윤, 친한, 지금 민주당이 여러분들 친명, 비명 있어요? 없잖아. 민주당 지금 친명, 비명 없잖아. 벌써 1년 전만 해도 친명, 비명 거의, 응? 거의 그냥 목에다 서로 칼 대고 싸우다가 쿠데타 진압했잖아.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모두가 친명이잖아. 근데 저쪽은 어때? 대놓고 친한, 친윤, 뭐 중도, 지네끼리 봐서 여기는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 보시면 국힘 시도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들고 일어나냐? 기재부가 들고 일어납니다. 기재부가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요. 윤석열 정부. 그런 다음에 그 기재부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가 움직이면 이제 같이 윤석열에게 시정의 목소리를 내게끔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로 지지율이거든요. 10%대 지지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알고 있죠. 이미 조선일보는 윤석열 끝났잖아요. 윤석열에게 지금 계속 경고하는데 지금 마이웨이를 하니까 조선일보도 포기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요. 제가 이 분위기가 어디서 되냐면 최근에 유일하게 윤석열을 실드 친 사람이 누굽니까? 최근에 유일하게 윤석열을 쉴드 친 사람 누굽니까? 홍카콜라잖아. 그렇잖아. 홍준표잖아. 홍준표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쉴드를 치다가 어떻게 바뀌었어? 윤석열 비서실 내각 전면 쇄신하라. 이게 나오잖아. 그렇게 윤석열 쉴드 치던 대구시장 홍준표가 비서실 내각 전면 쇄신하라. 10% 대구에서 10%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봐요. 이제 심층 분석. 홍준표는 왜 한동훈을 사사건건 견제하고 왜 윤석열을 호위무사 역할을 하려고 할까? 홍준표는 한동훈을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왜 윤석열을 계속 감싸고 있을까? 그쵸? 맞아요. 홍준표가 왜 저렇게 누가 봐도 윤석열은 좀비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집권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요. 홍준표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다음 대통령을 노리고 있죠. 홍준표가 볼 땐 다음 대통령을 노리는데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면 국힘당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박근혜 때와 똑같은 상황이 오면 홍준표는 대선을 치르긴 치르지만 하나만한 선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순간 다음 국힘당의 후보가 누가 나와도 국민은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만한 대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정부가 호흡기를 떼지 못하게 5년 동안이라도 하고 차라리 윤석열과 차별화 정책을 통해서 홍준표는 시정을 잘하고 그런 정부, 그러니까 망한 정부를 만들면 사람들이 국힘당을 선택을 안 하잖아. 응? 그리고 그때의 교훈이 뭐냐면 배신의 정치는 국힘당에서는 죽음이다라는 게 있어서 홍준표가 그렇게 그 윤석열을 까고 한동훈이를 까고 윤석열 정부를 그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아까 요거는 좀 보충 설명을 하고 갈게요. 뭐 김용민 의원들이나 좀 여러 의원들이 2년 임기 단축의 개헌 좋다. 그렇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근데 그걸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다고. 어떤 놈인데 2년 임기 단축의 개헌을 요구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게 들어줄 인간이냐 이거죠. 여러분들 왜 윤석열이가,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왜 윤석열이가 2년 임기 단축의 개헌을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냐면, 왜 이런 거 여러분들 왜 제가 힘 빼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요. 임기 단축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거 없어요.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내년이라도 내려가면 재판 진행 이제 안 되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너무 좋죠. 윤석열이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안 내려와요. 그렇죠? 임기를 단축하면 이재명 당대표 재판은 사실상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응? 사실상 정지가 되는데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대표 재판 1심이나 국힘당이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시민사회가 아무리 이걸 요구한다 그래갖고 들어주겠냐 이거죠.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릴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하루라도 빨리.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우리가 12월이 촛불 가장 크게끔 몇백만 명이 모여갖고 국힘당 돌아서게 하고 조중동 다 돌아서고 검찰도 손절하게 해갖고 윤석열 진짜 탄핵안 올려갖고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탄핵이 충분해요. 지 공정 개입 나왔잖아요. 응? 저는 이런 어설픈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에 기대 걸지 말자 이거예요. 한두 번 당합니까? 응? 한두 번 당하냐고요. 응? 한두 번 당하냐고요. 이런 거 당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이제 국힘당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물이 많이 이제 틈틈이 막 새다 보면 이제 뚝이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인지는 광장의 힘이 그 뚝을 무너뜨리는 시간은 더 빨리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국힘당의 김재섭이가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의 육성이 공개되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했다. 안철수 뭐라고 얘기해요? 제 생각은 민주당이 발의한 독소조항은 좀 제거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나와. 국힘당 안에서 김건희 특검은 국힘당 안에서도 민주당이 얘기한 독소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저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얘기해. 지금이야 안철수나, 왜 안철수는 그럼 저번에는 최상반 특검을 먼저 얘기했고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을 왜 독소조항 빼고 왜 외치냐. 나름 박근혜 탄핵 과정을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철수가 생각할 때는 먼저 외치는 게 낫겠다. 왜? 어차피 안철수는 원래 뿌리가 국힘당이 아니니까 안철수는 배신자 프레임이 안 먹히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전통적인 TK, PK의 어떤 그 당적을 두고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철수는 배신자 프레임에서는 자유롭거든요. 안철수 원래 민주당에서 시작했잖아요. 응? 그래서 안철수는 이렇게 나름 합리적인 중도 이렇게 하면서 다음 대선 때도 지지율 한 5% 정도 나오면 저 국민총리 시켜주십시오. 싫어! 또 이용한 겁니까? 저를 또 이용한 겁니까? 인수위원장 시켜주더니 아무것도 안 시켜주고 또 삐지거든. 그러니까 안철수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거야. 대선 때마다 지지율 5%만 나오면 대선 때마다 굉장히 안철수가 필요하니까 응?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안철수 2012년에 지지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야권 지지자들한테 50% 넘는 지지를 받았었어요. 한때 문재인 대통령보다 2012년도에 안철수가 지지율이 높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 거의 그 높았던 지지율을 거의 10분의 1 토막 냈잖아. 안철수 5년 만에 지지율 10분의 1 토막. 50% 나갔던 애가 지지율 5% 나오잖아.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저쪽 들어간 거고요. 응? 그 다음에 이거 좀 심각한 거 좀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는 좀비 정권이에요. 좀비 정권 맞잖아요. 우리가 명태균의 목소리를 윤석열과 통화한 거를 직접적으로 우리 귀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제 국힘당에서 정보 제어나 어떤 비밀 보안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제2의 명태균, 제2, 3의 명태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녹취를 갖고 있을 겁니다. 언제 까야지 하면서 줄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이 좀비 정권이 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전쟁밖에 없죠. 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진짜 저는 요즘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 주변에 전쟁광들 미치광이들밖에 없어요. 응? 지금 안보실장 신원식이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극우입니다. 북진 통일하자고 주장하는 통일은 힘의 원리다. 응?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금 최악의 안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응? 지금 아무리 내가 윤석열이라 그래도 전쟁 조장하고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정권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 설마 하지만 아니 남의 나라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참관단이라고 해놓고 파견하려고 그러고 부대를 파견하려고 그러고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그러고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배후가 누굽니까? 미국과 나토 아니에요. 말은 나토지만 사실 미국이 다 배후 아닙니까? 우리가 왜 나토와 미국과 러시아 전쟁에 우리가 왜 거길 끼냐고요? 이 미친놈들이지 정신 나간 새끼 아닌 이상 왜 유럽의 나토 대 러시아와 미국과의 전쟁에 우리나라 거기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군대를 국민들의 동의 없이 왜 파견을 하냐고요? 왜 끼어갖고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가 적대시 당하고 왜 우리나라도 타겟이 되고 저는 윤석열 만약에 우크라이나의 정부에 또 살상무기를 보내고 군대를 파견하거나 이런 짓거리를 하면 왜 국정원 우리나라의 요원들을 보내갖고 왜 북한 군이 잡혀놓고 왜 포로를 왜 우리나라가 신문을 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을 만약에 먼 나라의 타국의 나토와의 러시아의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견하고 살상 무기를 보내면요.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저히 위기에 빠뜨리는 죄로 사형시켜야 돼요. 이건 반국가입니다.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윤석열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역행위예요.
윤석열 사형시켜야 돼요, 이거는. 국민들이 한두 명이 죽습니까? 전쟁 나면? 생각해봐요. 전쟁 나면 국민들이 한두 명이 죽냐고요. 전쟁이 나는 순간 진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수십 년간 후퇴해야 되고 또다시 배고픔에 허덕여야 되고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벌써 북부지방에 우리나라 파주 이쪽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면서 사는데 왜 국민들이 윤석열 때문에 벌벌 떨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미친놈들이에요. 그냥 김건희 게이트, 명세균 게이트, 윤석열 지 녹취록 터지니까 전쟁 하늘나라는 획책밖에 더 되냐고요. 누가 봐도. 왜 먼 타국의 전쟁을 남북 대리전으로 만드냐고요. 왜 우리나라가 북한군이 가 있는 것까지 가갖고 우리나라가 북한군을 상대해서 싸우는 멍청한 짓을 하냐고요. 나쁜 놈들이에요. 거기에 북한이 ICBM 화성 19형 발사했다고 한미일 전략폭격 계약 왜 일본이 전투기를 발사해갖고 왜 자꾸 삼국 안보를 지랄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진짜로 심각하냐면요. 저는 트럼프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를 응원했죠. 트럼프 응원했어요. 저는 트럼프를 응원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잘못하면 전쟁이 날 거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집권 초기에 중국 견제 뭐 이렇게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파병을 빼지만 어쩌면 트럼프가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고 그쵸? 트럼프는 무조건 우크라이나에서 철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굳이 미국과 그 스텝을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 용산에서 어떤 국방 안보에 관해서 입만 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국민들 벌벌 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용산에서 입 벌리면 우리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하는 게 뭐냐? 평화는 힘으로 지키겠다. 진짜 멍청한 소리죠. 평화는 힘으로 지키겠다는 미국이나 하는 소리야. 우리나라 같이 주변에 열강들이 있는 나라는요 외교로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있어봐야 얼마나 힘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미국 빼면 시체 아닙니까? 전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주변에 있던 나라는 중국 핵 있죠, 북한 핵 있죠, 러시아 핵 있죠. 그런 전부 주변에 핵 갖고 있는 나라들이랑 무슨 우리나라가 힘자랑을 합니까? 난 윤석열이가 우리나라 힘자랑하는 게 제일 웃깁니다. 우리가 윤석열한테 미국 믿고 깝치라고 우리가 권력 줬어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그냥 국민을 전쟁 화약고에 몰아놓고 나라의 국익보다는 이념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일본도 물밑에서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 전부 러시아와도 물밑에로는 다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저는 한미일 북중러 저는 이런 삼각구도 안보관계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보를 위주로 살 수 있다고 생각. 바보죠, 바보. 대한민국의 국위는 남 몰라 하고 모든 미국에게 나라 지켜달라 그러고 지지율은 바닥인데도 아직도 전쟁에 전쟁 광들에게 지금 둘러싸여갖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외교는 국익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의 국익을 우선을 하고 일본의 국익에 우선을 합니까? 제가 왜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의 역할을 하루라도 하는 순간 계속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는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윤석열이 하루라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굳이 위기 안보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 안 해도 되는 일들에 우리나라가 점점점 국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윤석열 때문이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한미일 북중러라는 이런 신냉전치대라는 이런 구도만 강화할 뿐이지 어떤 우리나라의 국익에 이득이 있습니까?
응? 지금 내가 아무리 봐도 오죽하면 조선일보에서, 응? 그것도 조선일보의 유명한 악질적인 김대중이라는 논설위원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응? 윤석열이가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어? 영원한 것은 국익이에요. 국익을 바탕으로 외교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본이 미국의 우리나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응? 진짜 저는 어떤 그 평화를 힘으로 지킨다는 게 아니라 동맹은 힘으로 지켜진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착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미일이라는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대한민국이 더욱더 국익적으로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때 나라의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친구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 사랑 똑같아요. 너무 친구끼리도 한 놈은 너무 잘 살고 한 놈은 가난하면 결국은 거리감이 느껴지고 없는 사람이 시기하게 되고 있는 애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대한민국이 그 어느 세계에서 우뚝 서는 국격을 갖고 있을 때 미국도 함부로 못하는 거고 일본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김건희 때문에 쑥대밭이 돼 있는데 다른 나라 방문할 때마다 다른 나라가 아유 저런 범법자 제 와이프를 왜 데리고 다니는 거야? 개무시당하니까 국격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우리 진짜로 거짓말해요. 윤석열이가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주의 국가를 전쟁에 휘말리게 해갖고 김건희 게이트 막으려고 자기 국정 권력 없는 힘 전쟁으로 결국은 휘말리게 하라는 그냥 눈에 너무 보여요. 응? 그 희생은 국민이 당하는데 너무 저는 국힘당 지지자들도 들고 일어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쟁해갖고 죽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전쟁 나면 윤석열 김건희는 만세를 부르겠죠. 응? 전쟁이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김건희 그 특검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가고 지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우리가 권력 잡으면요 윤석열 정부에서 부역했던 자들 저는 전부 한 명 한 명 다 찾아갖고 응? 한덕수 김용현 신원식 대한민국의 이 정치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권에서 같이 장관 자리하면서 나라를 망쳐놓던 새끼들요 저는 전부 재산 몰수하고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진보가 또 안일하게 정권 잡았다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치 보복 없다라고 하면서 전 정권 용서해준다. 자꾸 저렇게 범법자들을 용서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면해주고 봐주니까 더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저는 김태호 같은 새끼들은 법정에 세워갖고 반민 특위의 민족 진짜 반역죄를 적용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라도 일본에게 충성한 국가안보실 2차장 뿐만 아니라 이런 놈들은 반드시 처단을 해야지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청소를 안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마당을 쓸어내지 않고 그 마당 위에다가 우리라도 깨끗이 살란다라고 하니까 매번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더러운 마당은 쓸어놓고 한번 깨끗하게 쓸어놓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해야지 깨끗한 데서 정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비토 좀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윤석열이가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을 써먹을 때 우리는 눈치를 챘어야 돼요. 윤석열은요 그냥
1950년대의 이승만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취임식 때 자유를 35번 외쳤던 윤석열이가 결국은 이승만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외쳤던 인간들이랑 결을 같이 하고 그때 반민특위를 해산하고 친일파들을 득세하게 했던 바로 김태효라는 이런 일본의 친종일 어떤 인사들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인간들이 전부 정부를 꿰찼죠. 그 야당이나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매도를 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이승만 때랑 너무 똑같아요. 이승만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미 동맹을 외치면서 반공을 외치면서 반민특위를 해산을 하고 사실 친일파의 시대를 열어준 게 이승만이었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응?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외치고 앉아있고 결국은 미국 주도하의 냉전체제의 어떤 다시 신냉전체제를 한미일 북중러라는 또 이런 거를 앞장서서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고 진짜 똑같아요. 지금은 윤석열이가 과거 이승만 정부 때 반민특위를 해산을 하고 친일 청산을 외치던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 머리에 갖고 죽였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가 최혜병 특검을 요구하고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반체제 인사들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공산 전체주의 시민을 자기만 반대하면 전부 빨갱이 타령. 과거에는 이승만 정권에서는 빨갱이 놀이를 했지만 이제는 공산주의 전체 세력이라고 하면서 전부 좌파 이런 식으로 몰이를 하는 거죠. 제가 왜 하루라도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굳은 의지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2년 반 지났죠. 앞으로 2년 반 지났잖아요. 대한민국 뿌리가 흔들렸어요. 이번에 11월 10일이면 윤석열 임기 반환점이에요.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렸어요.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저런 뉴라이트 세력들이 들어오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응? 진짜 뉴라이트라는 새끼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민족 반역 단체예요. 민족 반역 단체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주변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민족 반역자들이 일본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새끼들이 지금 용산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할까요? 저는 반드시 우리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이 뉴라이트 집단들과 이 새끼들 특별법을 발의해갖고 저는 전부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법. 윤석열 정부 진짜 반민족 행위 특별법 너무 좋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반민족 행위를 했던 자들 누가 봐도 일본을 이롭게 하고 미국을 이롭게 하는데 앞장섰던 자들 윤석열 정부 반민족 행위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윤석열 정부와 함께 뉴라이트 세력들 전부 그 인사들 전부 특별법에 의해서 저는 처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검사들도 포함이 되겠죠. 사법부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검사들 저는 작살날 새끼들 많다고 생각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이름이 여러분들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87번 나옵니다. 87번이 나요. 2심 판결문에 김건희라는 이름만 87번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유죄 정황이 차고 넘쳐요. 저는 사법부도 여러분들 저런 거 아세요?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사법부들이 수사를 직권으로 하게끔 해서 판사들이 그런 역량이 있더라고. 몰랐는데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하면 사법부들이 판사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 응?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보면 저는 검찰도 이번에 아마 윤석열 정부 끝나고 나면 대대적으로 저는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좀 이번에 민주당을 취재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명태균 녹취록이 터진 거는 명태균이 제공한 게 아니죠. 그쵸? 명태균이 제공한 게 아닙니다. 명태균은 그거를 히든카드로 삼고 있다가 나중에 끝까지 윤석열과 딜을 하려고 남겨놨던 거예요. 응? 그럼 제3자가 제보를 했죠.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나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분명히 민주당이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과 명태균의 녹취록 공개는 맛보기였어요. 명태균과 김건희의 녹취록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사실 실권자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확보한 녹취록은 명태균과 김건희가 얘기하는 녹취록이 훨씬 많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이가 대화하는 그리고 국정을 논하고 그런 녹취록이 상당히 확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건 어디까지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를 했더니 명태균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명태균이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이가 자기 녹취록이 터졌을 때만 해도 자기가 숨겨놓은 거 무덤 가갖고 불 질러버린다고 하면서 증거 인멸하려고 그랬죠. 아니 생각해봐요. 명태균이는 그거를 끝까지 안 깔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3자에서 공개가 되니까 증거 인멸하려고 가서 불 지른다고 하면서 사실상 김건희 윤석열에게 구애를 받으려고 그랬죠. 근데 명태균의 녹취록이 제3자도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태균은 김건희나 윤석열의 녹취 자기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딴 사람도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미 딴 사람한테 줬던 거나 자기가 이미 딴 데다가 퍼진 게 민주당 안으로 들어간 거죠. 명태균이 여러분들 이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히든 카드를 깔라고 했는데 그걸 민주당이 들고 있어. 어떻게 그럼 명태균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취재를 했더니요. 명태균이가요. 자기 구속을 기정사실화 생각을 한대요. 검찰이 조만간 자기를 구속하여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진영의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 다 했죠. 그쵸? 명태균! 너 씨 변호사 누구 알아보는지 나 다 알아. 강혜경 씨 같이 강혜경 씨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잖아. 강혜경 씨 변호사가 노영희 변호사니까 명태균이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가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이 카드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제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민주당 안에 붙어갖고 자기가 이 녹취록은 언제 오히려 협조를 해야지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도 이제 명태균이는 이제 공익제보자로 이제 신분을 세탁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우리 민주진영 변호사가를 알아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명태균이 이제 좀 있으면 야씨 대통령이랑 그 녹취록도 다 까져버리고 씨 어떻게 앞으로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명태균이가 자기가 히든카드로 쥐고 있었던 카드가 이미 발설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더 이상 명태균이가 뭘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가 않아. 명태균이의 자료가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도 민주당이 협조 못하게 빨리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명태균이가 민주진영 쪽의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긴급 취재 정보였습니다. 과연 민주진영의 명태균이를 변호를 누가 할까? 그러면 명태균은 민주진영의 변호사가 딱 붙는 순간 민주당과 콜라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민주당과 콜라보가 되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로 신청을 하면 검찰이 함부로 못하지. 검찰이 함부로 못하지.
변호사를 알아보고도 있으니까 누가 되는지 아마 한번 알아보자고. 아무래도 좀 힘 있는 변호사가 좀 돼야 되겠지. 좀 힘 있는 변호사가 되겠지. 나 몰라요. 왜 그러면 그 변호사는 명태균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민주 진영의 변호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에게 협조를 앞으로 할 의향이 있다는 거지. 설마 유산슬, 여러분들 김한매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걔는 변호사인 척하는 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어떤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인단이 만약에 명태균에게 딱 붙어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또 공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단이 붙기는 좀 그런 게 있을 테고, 누가 봐도 변호인, 이 사람이면 좀 민주주의의 색깔이 보일 사람들이 아마 좀 찾고 있겠죠. 걔는 유사 변호사죠. 그 다음에 오늘 그냥 쭉 해봅시다.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한동훈이가 사라졌습니다. 한동훈이가 사라졌어. 한동훈이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한동훈이가 사라진 이유, 지금 슈퍼챗 혹시 정지인가요? 슈퍼챗 정지 아니죠? S 떠 있죠? 왜 한동훈이는 사라졌을까요? 12시? 공범? 모름? 한동훈이가 사라진 이유는요, 김 빠져서예요. 김 빠져서. 왜냐? 계속 용산과 독대를 요구하다가 까이고 개망신당해서 특별감찰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판이 바뀌어버렸잖아. 그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특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윤석열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이슈는 사라들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한동훈.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침묵을 하냐면,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죽은 카드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선치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니까 한동훈이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그러면 왜 잠수를 탔냐? 김건희 특검법 제3자 협상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친한계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침묵 중인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 이제 두 가지예요. 윤석열, 명태균의 통화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는 뭐 해야 되냐?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명태균 빨리 조사하고 검찰 수사받아야 된다고 떠들었잖아요. 과연 한동훈이가 이번 기회에 한동훈이가 어떻게 윤석열과의 각을 세우냐에 저는 초점을 보고 있는데, 한동훈이가 명태균과 윤석열의 녹취 있죠. 국힘당 감사로 진상조사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는 특별감찰관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해서 윤석열 통화에 국힘당 자체 진상조사를 나서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선제적 해법 조치로 제3자 특검안을 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얘기할 수 있죠. 아니지. 지금은 특별감찰관은 죽은 카드라서 한동훈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감찰관 카드를 용산에서 면담을 하고 나올 때까지만 해도 추경호에게 밀렸는데 이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거의 8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추경호를 제압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아직도 거부하냐 이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과 명태균은 당 차원에서 감찰이 필요하다 아니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친윤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많죠. 자기 그러니까 국힘당 안에서의 자기의 바운더리를 좀 넓히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응?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의 진상을 파악해야지 저희가 그래도 저쪽에서는 탄핵으로 나올 건데 그래야지 저희가 이거를 방어할 명분이라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아마 감사나 진상조사를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한동훈이가 좀 목소리를 더 높일 건데 이거는 좀 죽은 카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의총에서 좀 시끄럽게 한번 싸울 것 같아요. 친윤계와 한동훈계가 왜 그러면 윤석열의 어떤 비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잖아요. 그래도 한동훈이가 옳았다가 되니까 그나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밖에를 좀 한번 나가봤거든요. 국힘당 태극기 부대 안에서는 한동훈이는 배신자더라고. 난 몰랐는데 와 누가 봐도 쟤는 태극기 부대인데 한동훈이 즉각 수사하라. 내가 보니까 한동훈 특검하라가 써있어. 얘는 국힘당 태극기 부대인데 한동훈 특검하라를 들고 있어. 난리가 났더라고 보니까. 분명히 내가 봐도 얘는 태극기인데 한동훈 특검하라고 돼 있어.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도 윤석열 정부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죠? 좀비 정권이라고 얘기했죠. 왜 좀비 정권이면 이미 사망 선고는 국민들이 내렸어요. 더 이상 낮은 지지율.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냐면요. 사건에 사건이 덮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악재를 악재로 덮고 있어요. 이게 가장 정부가 무능한 거거든요. 김건희 사건이 터지니까 또 다른 명태균 사건이 터지고 명태균 사건 김건희와 명태균의 어떤 국힘당의 공천 개입 사건이 터지니까 윤석열과의 통화가 터지고 이건 보시면요. 악재는 악재로 덮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결국은 이 정부가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명태균이라는 국힘당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한쪽에서는 브로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건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은 명박사라고 부르고 윤석열의 가장 큰 국정의 사망 선고는 권위를 잃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국정 철학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국정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물론 우리가 민주진영이고 윤석열을 비판한다 그래서 윤석열을 무조건적인 우리가 비판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가 윤석열을 말을 말 같지 않게 듣는 건 중도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들에게 이제는 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권위를 잃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뭐 저는 우리가 어때 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대통령이 그냥 뭐라고 떠들면 그냥 웃기만 해요.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김건희 불기소 처분하려면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놀랍지도 않아. 이 정도예요. 응? 그나마 대통령이 해외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놀러 다니면서 이번에 10조 원의 체코 원전 앞으로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떠들었더니 체코는 원전도 보류시킵니다. 응? 지금은 아무것도 대통령이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공천 개입했다는 육성까지 만천하에 공개가 됐어요. 응?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개혁이니 뭐니 주둥이로만 한다 그랬는데 개혁은 여러분들 어디에 바탕이 됩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인데 무슨 개혁을 합니까? 윤석열이 뭐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이가 딴 나라 정치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지율 10몇 %가 갖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혁들은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때 1년차 때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1년차 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뭐 국정원 개혁이나 기무사 개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윤석열은 날마다 악재가 쌓이다 보니까 방어조차 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냥 방어조차 할 능력도 없어요. 동해에서 석유 난다 그러고 얘기하면 맞아요. 동해에서 석유 난다고 큰 당장 내일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석유가 마구 터져갖고 우리나라는 또 오일 국가, 오일 달러 만질 줄 알았는데 석유 안 먹혔죠.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아무도 사람들은 얘기하지 말 기대가 없어요. 가장 슬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저런 게 있죠. 무관심이 제일 무섭죠. 잔소리를 하는 거나 어떤 질투를 하는 것도 관심이 있을 때나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윤석열에게 무관심합니다. 아예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무슨 큰 일이 터져도 그냥 너는 아휴. 가장 윤석열이가 위험한 게 뭐냐? 바로 자신이 죽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 너무 공감이 되죠? 아까 제가 윤석열은 좀비 정권이라 그랬는데 윤석열은 모든 국민이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 이 정부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만 이 정부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돌을 맞고 가겠다,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응? 지만 죽은지 모르니까 남들은 너 끝났어 이미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만 우리는 아직 임기가 2년 반 남았다 그러면서 죽은 줄도 모르고 지네들끼리 날뛰고 있어요. 한미일 동맹 외치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마비가 된 거예요. 지네가 죽은 줄도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밖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는 죽었다고 이미 육체가 죽어버리니까 너희들 죽었어 라고 해도 자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냥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그 어떤 것도 국민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자기 정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이 전쟁에 낄 때도 국민들에게 물어봐야죠. 지 혼자 권력이 살아있는 줄 알고 죽은 줄도 모르니까 자기네끼리 판단하고 남의 나라의 전쟁에 파견한다 그러고 파병한다 그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윤석열을 빨리 끌어놔야 된다 그러면 얘기하냐면 느끼지 못하는 정권, 가장 위험한 정권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너가 안 돼, 너 끝났어, 이미 넌 죽은 존재야 라고 하는데 자기네들만 인지하지 못하는 거는 국가의 위험 요소예요. 그래서 빨리 끄고 국가의 위협이 되게,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위협입니까? 제가 왜 좀비 정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좀비는 아무리 때려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좀비는 이미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국민들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욕하고 너 끌어내려야 된다고 얘기해도 본인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정권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이 망해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상을 해드리면 윤석열 이제는 김건희 특검은 이제 너무 당연시된 거고,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 특검 요번에 거부하면요, 윤석열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올려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제 윤석열 특검 받을만 하잖아요. 야, 그거 김영선이 줘. 지난 지방선거 때도 경선 때도 엄청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그거 김영선이 하나 줘.
근데 김영선이 하나 줄라 그러는데 당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 특검을 같이 외쳐도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응?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목소리가 지금은 야당에서만 내고 있죠. 정치라는 게 여러분들 국힘당이 왜 국힘당인지를 여러분들 앞에 아마 드러낼 겁니다. 제가 민주당은 여러분들 정치결사체라고 늘 말씀드리죠. 민주당은 정치결사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힘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익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이익공동체. 이익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윤석열이가 우리 이익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윤석열에게 전면 쇄신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국힘당은 너도나도 친윤계 탈출이 지능순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1시간 40분 동안 안 쉬고 일부러 끊지 않고 오랜만에 주저리 얘기저기 막 했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이제 촛불 집회 아까 여러분들이 자꾸 저에게 타파님 촛불 집회 주도하셔야 돼요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서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 자리도 없고요. 더 이상 그 어떤 광장을 이끌면서 그런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솔직히 이제 와서 말씀드렸는데 서초동 촛불 집회도 검찰이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싸울 때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걸 보면서 6개월 동안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이건 처음 얘기하는데 6개월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 집회가 끝나면 다음 주 집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검찰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해야 되나? 그때 왜 제가 괴로웠냐면요. 사람들은 지금 와서 또 저를 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그때 왜 검찰청으로 쳐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부였으면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검찰청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으로 쳐들어갔고 시민들과 검찰이 싸울 수는 없었어요. 강진구 일당과 저 하바리 일당들이 저를 밀정으로 엮기 위해서 서초동 촛불 집회 때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를 못하게 했다. 그리고 검찰청으로 가자는 걸 말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였으면 목숨을 걸고 제가 앞장서서 검찰청으로 갔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때 서초동 촛불 집회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였는데 우리가 폭력단체가 되면 안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을 제가 윤석열 탄핵을 윤석열 퇴출을 못 외치게 했다. 공식적으로 무대에서만 외치지 않았을 뿐이죠. 그때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우리가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검찰에게 압박을 가해서 어떻게든지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목표였지 우리가 윤석열을 지금 끌어내리고 검찰청에 쳐들어가는 순간 그 싸움이 대통령과 윤석열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민과 윤석열, 시민과 검찰의 싸움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 정무적인 판단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윤석열 끌어내라, 윤석열 입으로 다 외쳤잖아. 윤석열 내려와라, 검찰개혁.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때 만약에 우리가 검찰청으로 쳐들어가고 윤석열 끄집어낸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과 우리가 지금 싸우는 꼴이 되고 모양새가 되게 우스워지는 거였어요.
우리는 수백만이 검찰개혁을 외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나왔잖아, 메시지가. 검찰은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고 뭐 수사권 기소권을 조정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 윤석열 정부 때는 국회에서도 경찰이, 제 성격은요, 윤석열 정부 때는 진짜 돌격 앞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집회가 다르고, 어느 단체가, 그리고 민주당이건 뭐든 집회를 끌고 나갈 때 아마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집회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만두냐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탄핵 집회라는 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하는 날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어떤 자신이 없냐면 6개월 동안 그 칼날 위에서 살았던 그런 느낌,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검찰이 항상 나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집회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무조건 집으로 왔었죠.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서초동 촛불 집회 때 검찰개혁 우리가 수백만이 와서 외치고, 와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고 들떠갖고 그런 거 하나 없이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만약에 누군가가 윤석열 탄핵의 어떤 기지를 끌고 나오는 순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짧게는 6개월에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길게는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고통을 감당할 힘은 없어요, 제가. 제가 서초동 촛불 집회는 6개월 동안 어떻게 9월부터 거의 6개월, 그러니까 3개월인데 사실 7월 달부터 집회를 주도했죠. 제가 반일 운동을 하면서 7, 8, 9, 10, 11, 12까지 거의 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냐면요, 저는 국힘당과 싸우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저런 강진구 일당이나 돈탐사 애들 하는 짓 보십시오. 저를 밀정이라고 얘기하고 조선일보랑 엮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탄핵 집회가 됐든 어떤 윤석열 끌어내리는 집회가 되면요, 결국은 비판을 진보라는 새끼들이 합니다. 진보를 참칭하는 저런 돈진구 일당들이나 저런 참칭 민주진보라고 하는 유튜버 새끼들이 비판을 해요. 저는 그런 게 큰 상처였죠. 통장가 외쳤던 새끼들은 전부 민주진보였어요. 그렇게 4년 동안 검찰이 샅샅이 뒤지고 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초동 촛불 집회를 흠집을 내는 것도 진보 진영이었고, 민주당 참칭, 이재명 당대표 지지하는 참칭이었어요.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국힘당 애들이 비판하고 통장 까라 그러면 얼마든지 저 인간들이랑 싸울 수 있어요. 처음에 통장 까라고 외쳤던 그 성폭행범을 시작으로 지금 유튜브 떠들고 있는 김성수, 시사의 품격, 이런 애들 그 성폭행범이랑 합세해갖고 돈탐사, 그 당시에 돈탐사 애들도 걔네들 뒤에서 같이 이종원의 민난 6시간 방송하면서 통장가, 회계부정 다 이쪽 돈탐사 중심으로 하바리들이 다 외쳤던 겁니다. 걔네들이 무슨 민주진영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해도 어떤 놈들이 민주진영을 공격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그만하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민주진영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민주정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통장가라는 말과 회계장부 공개하라는 새끼들은 국힘당 지지자들이나 태극기 부대가 아니었어요. 검찰이 4년 동안 나를 잡으려고 탈탈탈탈 털어서 기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부금법 위반이에요.
1,000만 원 이상 신고하지 않고 모금을 했다. 그거 하나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통장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죄송한데 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집회나 앞으로 어떤 집회든 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집회에서 커피 나눠드리고 촛불 들게 하고 그런 생각을 좀 할 생각이에요. 알겠죠? 알았어. 쇠파이프 든 여자 쇠파이프 들었다가 시위 현장에 나오면 큰일 나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이제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이랑 시사타파 회원들 여러분들이랑 촛불 집회 때 자원봉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제가 나가면 또 힘을 받잖아요. 제가 어제 집회는요, 저희 집안이 좀 일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집회가 공지되기 전부터 집안일을 좀 약속을 해갖고 그거를 좀 하느라고 제가 어제 집회는 참여를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개국본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텐트에서 집회 한 구덩이에서 우리도 열심히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이재명 수호를 외칩시다, 여러분들.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는 같이 할게요. 예, 힘내십시오. 예.